안녕하세요. 어 제6회 한국교양교육학회 콜로퀴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주제로 서강대학교 김동택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택 교수님께서는 서강대학교 글로벌 한국학 교수님이시고 현재 서강대학교 입학처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용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김정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강의가 아니죠. 이제 발표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얼떨결에, 그러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교양교육과 관련된, 이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된 이제 강의 개설하고 있는 학교들 목록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이미 이 관련된 과목을 개설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괜히 제가 발표하겠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기 이미 다들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거 잘 모르는 후계자가 또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떤가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그냥 제가 그 사이에 또 사실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좀 부탁을 해서 유초중고 학생들의 세계 시민교육의 현황과 관련된 또 연구도 좀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 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이번 학기 올해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한 4, 5년 동안 이제 세계 시민교육을 좀 개설을 하고 있었고, 그 과목을 개설하는데 이제 제가 김정 교수님하고 같이 그 책임 교수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해서 평소에 그냥 제가 느끼던 것과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든 생각들을 학생님들과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했으면, 같이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자리를 갖는 것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외람되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발표할 때 조금 뭐 중언부언하거나 이렇게 실수하는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봐주시고, 제가 이제 생각해왔던 것과 기본적으로 연구를 좀 했던 것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나누면서 생각을 더 발전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 발표부터 일단 간단하게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 제목은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세계 시민교육 이렇게 이제 했고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계 시민교육이 한국적 맥락에서 세계 시민교육이 등장한 것은 뭐 크게 세 가지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이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하나는 일단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대학이 좀 바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대학에 이제 벌써 입학을 하는 게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지금 아마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지금 입학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 자체가 세계 시민이라는 것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중고 교육이라는 부분하고 대학 교육이라는 제도권에서의 어떤 교육 체계에도 이 부분이 이제 점차 주류화되고 있다는 뭐 이런 맥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크게 또 기여를 한 부분이, 하나의 문제적인 한 부분이 유엔이 지속적으로 세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2015년에 이제 내세우면서 여기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을 이제 재개혁했고, 이것을 한국 교육부가 또 받아들여서 교과, 비교과, 학교 내에서는 그 다음에 평생교육 부분, 시민교육 부분 이런 모든 곳에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세계 시민교육이 어느 정도 실현되기를 요청하는 조심스러운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적 맥락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이제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되고 있고 또 기본 사회 자체가 글로벌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인적인 교류가 이제 증대하고 있고 대학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증대되고 있고 이 부분은 커리큘럼과 교과 운영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내 학생들 간의 어떤 인종 구성이나 어떤 그런 구성에 따른 갈등적 요인 부분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학 사회의 안정화라는 뭐 유지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되고 있고 앞으로 이 추세는 한국에서의 대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더 이제 긴급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의 현황 현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혹은 이 부분을 접근하는 방식에서의 세계 시민이라는 관점의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또 해외 진출을 많이 하면서 현지화의 과제가 또 되고 있고 또 한국 학교 바깥에 있는 이제 이민자들이 또 증대하면서 한국 사회 자체의 어떤 또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대학의 문제이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이민자의 숫자의 증대에 따른 그 한국 사회 대응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처음에는 이제 다문화 사회 뭐 이런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세계 이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또그 제기가 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바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의 선택지가 이제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하나의 그 키워드로 주제를 교육 주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제도의 맥락으로 보면은 이제 뭐 초중고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도 마찬가지 교과 그 다음에 이제 범교과 그 다음에 비교과 이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이건 뭐 입학처에서 그 학생부 생활기록부 보면 항상 이렇게 그세 가지 구성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에서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이 범교과 학습은 뭐냐면은 여러 교과들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범교과 부분에서 제도적인 그 틀 안에서는 세계 시민교육이 범국 교과학습이라는 주제로 초중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제 선정은 그 교육 방침에 따라서 사회적 요구나 국가적 정부 요구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변화가 되어 있어서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어온 부분입니다. 요 교과 과정은 이제 교과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하며 교과의 활동을 통한 뭐 창체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실현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자율활동, 봉사, 동아리, 진로활동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수가 배정된 고등학교에서 자율활동 안에 이제 배치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수가 배정되지 않은 봉사나 비교과 활동으로 영역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1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교양 과정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 세계시민교육
혹은 뭐 민주시민교육, 혹은 다문화 교육, 그다음에 세계 이해교육 이런 것들, 국제 이해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학점으로 매겨져 있는 부과된 이런 이제 과정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의무 과목으로 배치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선택 과목으로 배치하는 학교도 있고, 이거는 대학 교양교과의 철학, 뭐 학교 운영의 철학, 교육관, 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아마 배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중고에서는 이제 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따라 굉장히 이제 많은 교육 과정을 이제 거쳐왔는데요. 좀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15년 교육 개설된 교육 과정이고, 요게 이제 범교과 교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령에 따라서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뭐요, 5차 교육에서 보면 국가가 정부에서 이제 8대 강조 사항으로, 그때만 해도 이제 국민 정신교육, 요즘은 이런 거 하면 좀 곤란합니다만, 뭐 이런 거 하고, 안전교육, 통일교육, 그다음에 진로교육,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네 과목, 한 6과목으로 줄어들다가 7차 교육 과정에서 한 16개로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가 2007년 개정된 그 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35개가 39개에서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범교과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고요. 2015년에 개정된 현재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개정된 한 10개 정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건강교육, 뭐 인성교육, 진로,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도 있고요. 경제금융교육도 있고, 또 지속가능교육, 국민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회적인 것으로서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데 요청되는 범교과 과정으로 초중고 학습에는 이게 교과 과정이나 비교과 과정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는 대학의 교양 과정에서도 일부 받아서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일부는 또 하지 않고, 실제로 세계 시민교육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교과 과정, 교육부가 지정한 과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이제 그 시민교육 일부, 민주시민교육 혹은 다문화 교육의 확장 형태로 세계 시민교육이 이미 들어와 있고, 실제로 많이 이제 주류화가 되고 있고요. 요런 교육 과정을 반영하듯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과정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인권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요. 다문화 교육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인성교육, 진로교육이지만 이런 것들을 교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로교육 같은 경우는 뭐 링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학생처에서 앞으로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하고 있고, 혹은 교양 학부 내지는 교양 단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형태의 과목들을 개설해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그래서 이 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교과 주제에는 공식적으로는 편입이 되지 않는데,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발전 교육의 일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좀 그 다이나믹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2000년대 이후 한국 교육계에 이제 처음 알려졌고, 이후 이제 급속하게 사실은 확대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2000년 이후는 이제 글로벌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국경 분쟁, 난민 문제, 이주민 문제, 그다음에 다문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온 교육들, 세계 교육, 그러니까 단일 국가의 시민성, 이게 여기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혹은 그 다문화교육도 이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국제 이해교육도 실제로 국제라는 개념이 그렇지만은 국가 간 그 관계를 국제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인터내셔널 이런 것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국가 체제의 어떤 시민성에 기반해서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환경 문제와 분쟁 문제, 여성, 아동, 경제적 불평등 이런 문제를 접근해 왔는데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국익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입장 사이에 이제 그 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익이 충돌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나라를 편을 들어야 된다. 자국의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은 국내 일자리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이제 일어났을 경우에 세계 시민으로서 모든 인간으로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혹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곳에 강조를 두냐에 따라서 단일 국가의 시민성에 기반하고 자기 나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인간들 세계 모든 시민이라는 이 입장에 접근할 것인가는 사실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많은 이제 그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세계 이해교육 혹은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는 단일과 시민성에 기초한 교육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세계 시민이라고 커버를 그렇게 씌워서 접근하느냐 이렇게 단어는 달라지지만 사실은 세계 시민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게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다만 지금 이제 뭐 나중에도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접근의 시각을 일국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은 보다 포괄적으로 세계 시민이라는 그런 시민성에 있어서 접근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세계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요 점만 좀 저희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면 일단은 일단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언어를 쓸 것인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교과과정 운영을 할 때 정말로 그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 대학 과정을 운영할 때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먼저이지 이게 대학이라는 정체성이 먼저 앞에 나서야 될 것인지 우선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교육철학적 어떤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유엔에서는 뭐 유엔 자체가 이제 글로벌한 기구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달라라는 굉장히 도덕적인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내용이 반영된 것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 단일 국가 부분하고 세계 시민이라는 그 어떤 입장, 출발점에 따른 차이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 같은 경우에 74년부터 이 국제 이해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해왔고요. 2000년부에는 이제 새천년 발전 목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것으로 2015년까지 이제 교육을 실시해 왔고요. 그 다음에 15년 이후에 나온 것이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30년까지 일단 15년의 기간을 설정으로 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전면에 좀 내세우고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범주이자 혹은 이것을 이끌어가는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세계 시민교육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시민교육은 기존에 있는 교육 시스템을 서포트하는 것이면서 거꾸로 동시에
이런 교육들을 하위에, 기존에 하던 교육들을 하위 범주로 포괄하는 가장 이제 엄브렐라 개념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엔은 이제 글로벌 교육 우선 그래서 이제 지구촌 사회를 가장 가치의 제일 앞에 둔다라는 요구 사항이 을 이제 선도적으로 제시를 했고, 여기에 맞춰서 세계인의 교육을 재편한다라는 이제 목표를 계속 차근차근 제시를 해왔고요. 그게 이제 2015년 인천 세계교육 포럼을 개최하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고, 한국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거기에 참여한 많은 교육자분들께서, 혹은 교육자뿐만 아니고 기업들이나 정부 이런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이제 상당히 주류화가 된 부분이고, 여기에는 아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재직하고 있을 때라서 더 이제 한국 사회가 조금 이 부분에서 유엔의 호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이 그래서 유엔의 SDG가 실현 첫 해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 이제 박기민 사무총장의 주도로 강하게 주창이 됐고, 요거를 이제 유네스코가 받아가지고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란 의제로 제도화시키는데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게 제도화되는 데는 아직 많은 이제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어, 이, 교육과정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이제 쉽지가 어렵죠.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초중고를 관장하는, 지방교육청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어떤 때는 뭐 생태교육을 하랬다가, 어떤 때는 세계시민교육을 하랬다가, 어떤 때는 평화교육을 하랬다가, 뭐 하여튼 이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고,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대학 안에서 만약 이거를 교양교육 과정에서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목을 배치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배치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이제 로지컬하게 배치가 되려면은 사실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논쟁이 되고 있죠.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범주가 과연 이때의 시민성하고 일국적인 시민성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이 시민성의 확장이 어떤 식으로 교과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세계가 하나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들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차이들을 이쪽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뭐 소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면, 뭐 유럽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시민성으로서 이뭐 안보 문제 때문에 니캅을 착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면은 이제 부르카나 히잡, 니캅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앞면을 다 가려버리는 이런 행위들을, 예를 들어서 시민성의 입장에서는 이걸 벗겨야 되는 것인지 못 쓰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이거는 거꾸로 대학 안에서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되게 되죠. 수업할 때 모자 쓰고 뭐 이런 거는 요즘은 다 마스크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은 혹자는 눈만 딱 이렇게 내놓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럴 때 어떤 것이 보편적인 가치냐, 예를 들어서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들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이런 것이 우선돼야 되냐, 아니면은 해당 나라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인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5번 해야 되는데 학교가 그 공간을 보장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대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존재론적 지위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학교라는 교육부의 통제 관리를 받고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요런 제도화된 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어떤 norm, 가치, 규범 혹은 강제, 학칙이라든지 교칙이라든지 한국 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과연 어떻게 이게 잘 충돌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을 이제 대학 내에서 가장 고민하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그 국제처가 될 것입니다.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자를 받을 때 발급해 줄 때의 문제, 그다음에 비자 유지 조건부터 시작해서 학생들로 우리들은 이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이지만 학교 제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자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한국에서 어떤 불법 행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충돌을 사실은 일으키고 있는데, 대개는 이제 묵살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숫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이 부분이 뭐 최소한 10에서 20% 이상 이제 학교 구성원들 차지하게 되면은 어, 곧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인데 요거를 대학 안에서 부처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적절한지 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동시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 줘야 될 단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교양 과정이 맞는지 또 이제 의문이고요. 그러면 교무처가 할 거냐?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일단 하여튼 근데 이제 문제의 시작을 일단 뭐 해결을 하려면은 세계 시민 교육이나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아니면 국제 이해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어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넓은 범주의 학생들이 듣는 수업으로서 교양교과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학교마다 좀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게 우리 학교는 긴급한 문제다. 혹은 우리 학교는 아직은 조금 뭐 시간이 있는 문제다.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조금 여러 군데서 아마 이런저런 형태로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제가 생각에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유엔의 권고는 도덕적 근거이고, 그다음에 비자 문제, 취업 문제, 그다음에 교과에서의 그 다민의 민족 어떤 그런 것을 강의하는 부분하고 세계 시민성을 강의하는 부분을 일으키는 충돌 문제, 이런 부분들은 대학 사회가 어, 교과로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뭐 물론 또 연구자들 연구의 형식으로 또 고민을 연구를 통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는 강력한 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도덕적 호소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 교육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할 때 굉장히 이제 세밀한 부분. 그러니까 무턱대고 세계 시민 교육을 강조하다 보면은 국내의 어떤 법적 제도적인 논과 규범과 충돌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교육의 여러 단위들이, 또는 교양교육에서만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한 부분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교육의 전 단계로서 이제 일단 국제 이해교육 부분을,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학회가 이미 따로 있습니다. 국제 이해교육 학회라는 것이 따로 있고 다문화교육 학회도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부 혹은 유엔이 제기한 이런 부분들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든 아니면은 이제 아태 이해교육원이든 유엔 직속기구든 이 부분을 이제 계속 교육자들한테 호소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회들도 있고요. 제도화는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이것과 또 다르게 이제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가부, 교육부, 문체부, 그다음에 외교부, 법무부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문화, 그다음에 국제 이해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는 예산도 갖고 제도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때그때 그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막 이 제도화시키고 예산 배정을 해놨고 그다음에 국내 법률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패치워크가 돼가지고 막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차분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 고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들이 이 세계 시민교육의 전 단계인 국제 이해교육과 다문화 교육 이라는 형태로 제도화 이미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요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살펴본 국내 대학 교양교과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개설하는 학과들 나중에 뒷부분에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였지 아니냐 다를까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그 강의가 제기가 강의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한번 이제 이미 개설한 대학들은 기존에 개설된 과목들을 어떤 식으로 로직과 논리화시켜서 재정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설하려는 학교들은 어떤 방식으로 요거를 조금 그 커리큘럼 안에서 잘 소화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끝난 다음에 좀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공고도 했고, 일단 먼저 이제 국제 이해 교육이 이제 가장 먼저였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국제 차원과 세계적 시각을 섞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세계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라라고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글로벌화가 이제 너무 이제 진행이 된 나머지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겠다라는 차원에서 국제 이해 교육, 그러니까 국가라는 테두리를 유지한 채 다른 국가 혹은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이 교육을 이제 유엔에서는 먼저 공고를 했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은 단순한 이제 연대와 협력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같은 인간으로 보자는 세계 시민으로 보자는 이런 인식론적인 제가 생각하기에 인식론적인 전환인데 그런 혁명적인 전환을 한 만큼 내용상으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좀 뭐랄까 제도적인 여건이 굉장히 미비된 상태고 현 단계에서는 사실은 현 단계의 어떤 그 각 나라의 제도화 수준을 보자면은 국제교육 이해교육에 여전히 적합한 제도화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계는 아직 국제이해 교육의 단계인 것이고, 그러나 이제 유엔에서는 이거를 좀 더 레디컬하게 접근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받아들여 수용자로서 대학 교육의 대학 교양 교육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남들이 이제 세계 시민교육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학교는 여전히 이 세계 시민이라는 문제 해결이 되기 힘든 문제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현 상태의 한국의 어떤 제도적 현황을 보면은 이제 국제 이해 교육 내지는 다문화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여전히 강의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우리 현실에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 학교의 어떤 고민의 어떤 그 최대치 반영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굉장히 현실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 확장으로 끝으로 이제 세계 시민교육이 정립되어 있는데 국경을 뛰어넘는 지구촌 구성원들이 하나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자. 이게 이제 세계 시민교육의 기본 철학이고 여기에는 이제 문화 다양성, 평화, 인권, 민주주의, 비차별, 평등, 사회주의, 지속가능 발전 같은 초국가적 혹은 범국가적 보편적 가치들과 세계 문화 원리들이 이제 그 교육의 내용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한 과목으로 할 수도 없고 여러 과목 한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양교육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강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캠퍼스 안에서 예를 들면 각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 가치인지 아니면은 세계 시민이라는 정말 그 모든 차이를 다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설정하는 것이 세계 시민 교육인지 이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 강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강요하거나 혹은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조심스럽게 일단 접근 이런 차이들을 다 제시를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말은 지구촌이고 세계 시민이지만 주된 행위자는 여전히 단위국가 혹은 주권국가들이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이해와 지구촌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은 마찬가지로 세계 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장에 딛고 있는 것은 이 단일 국가 체제에 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유엔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줄 것 같고 연구자가 공유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그 아이디어로는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유엔도 받아들이고 각 나라도 받아들여서 법 체계를 바꾸면은 문제가 해결이 뭐 쉬워지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처럼 우크라이나하고 저렇게 이제 러시아하고 충돌을 막 한다든지 한 교실 안에서 우크라이나 학생들과 러시아 학생이 딱 앉아 있다든지 할 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평화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 또 어떤 날을 비난하거나 어떤 날을 옹호하거나 이런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이 문화적인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그 평화 내지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당장 이제 학생들로부터 항의가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홍콩 갈등 문제죠. 이게 양안 문제, 대만 문제도 있고 홍콩 민주와 중국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냐 아니면은 인권이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한국의 노동시장의 보호 뭐 이런 부분들. 사실은 뭐 접법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거를 뭐 그 교양교육 시간에서 다 다뤄줘야 되냐? 참 이거는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히잡이나 뭐 니캅 이런 부분도 그 예를 들면 우리로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성차별을 제거하는 잘못된 관습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전통 고유한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라마다 다르고 종교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에 대한 수용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요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강사의 어떤 그 정의에 따라서 교육 강사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고 교육 의제로 던지고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토론을 또 유도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가는 뭐 이런 교육 방법들 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나중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세계 시민교육들과 기존 범교과 주제교육들 관계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제가 생각에 민주 시민교육을 하는 학교는 굉장히 소수이고요. 다문화 교육은 굉장히 다수이고요. 인권교육도 요즘은 이제 하는 학교가 있고 노동권 교육 그 다음에 뭐 대학생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권 교육 이거는 이제 그 저기 인권 상담소나 인권센터들이 학교에서 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교양 교과 과목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교육들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위계화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병렬화시킬 것이냐 요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 문제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각 대학들의 교육관 혹은 이제 사학지원의 경우에는 사학의 설립 교육 목표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은 이제 기독교 재단이 어떤 보수적인 데와 조금 개방적인 데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문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꼭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그 또 특정 어떤 그 종교, 특정 나라 혹은 특정 인종 혹은 특정 그 성별에 대한 어떤 그 바이어스도 있을 경우가 차이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할 때 그 조금 이제 뭐 그렇다고 우리가 강사님들 검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어가야 될 공통의 내용들과 강사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어떤 합의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직 이런 그 뭡니까 이제 이 단일 민족 이라는 이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의식 속에서 있기 때문에 뭐 대학 교육은 조금은 탈피를 했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사실은 내재화되어 있는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부분이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많은 역사학과들이 이제 물론 큰 대학들은 이제 국사학과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셔널 히스토리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국적인 접근이지 않습니까? 국문과 뭐 이런 것이죠. 한국문학과 예를 들어서 한국어과 그다음 한국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객관화를 시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내셔널 히스토리, 내셔널 랭귀지 뭐 예를 들어서 내셔널 리터레처 이렇게 이제 접근해 버리면은 이제 그 듣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은 깝깝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을 때 편차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이것도 교양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교양교육에서는 교양국어, 교양 한국사, 교양국사 뭐 이런 이름들은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다만 또 교과목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이제 고민을 좀 할 단계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뭐 우리는 5천년 단위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교과서가 대학에서도 그게 이제 통용이 가능한 교과서인지 한국사 교과서인지 이런 부분들 사회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양 교육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민주 시민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제가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부분이 제가 생각에는 다문화 교육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적 맥락이나 유럽적 맥락이 있거든요. 이 다문화 교육은 사실은 멀티컬처라는 소사이어티라는 게
이게 그 자국 문화를 이 원 오브 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외에 다양한 멀티컬처들 이렇게 사실 위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문화 교육을 했을 때, 그리고 다문화법, 다문화 가정, 다문화 제도를 만들 때 유럽은 이제 그렇게 했고, 이 통합 일종의 이제 뭐죠? 그 일국적인 문화에 통합시키는 교육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 유럽 사회에서 극우 포퓰리즘의 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너무 제네러스한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 교육보장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것에 이제 분노한 우파 그, 그 정당들, 우파 대중들이 이제 분노하는 것이 현재 유럽이고, 그런 것들 선생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아직은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뭐 200만 명 정도 지금 이제 체류 200에서 300만 명 정도죠.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10%, 그 지금 4천만인데 400만에서 뭐 이제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국 사회도 본격적인 이제 갈등 구조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 이전에 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평가, 유럽 교육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전공 교육으로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연구 분야로서의 이 교육, 다문화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하고 교양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의제가 되고, 이게 교양 교육에서도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다문화 교육은 유엔이나 유네스코가 권유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의 교육을 갖고 와서 실제로 굉장히 파퓰러하게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리고 한국의 주요 부서들에서 이 다문화라는 말은 이미 주류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주류화가 돼 있고 제도화가 돼 있고 이미 예산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부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연구자로서 제 생각이고요. 교양교육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 제가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고, 나중에 이제 학생들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됐는지는 이미 쭉그 말씀을 드렸을 테니까,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주제 관련된 주제가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인데요. 요게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죠. 요거 하고 그 세계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시민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지속 가능한 지구촌, 지속 가능한 사회, 요 부분이 지금 하나의 의제가 되고 있고, 요거는 기업들도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그 뭐죠, 엔바이러먼트, 소사이티, 그 다음에 이제 가버넌스, 이렇게 ESG 이런 부분들이 다 지속 가능한 발전 혹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의제 설정이라고 보는데요. 요거하고 지구촌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건과 어떤 행위로 병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미 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자면은 세계 시민교육은 이제 다양한 이런 교육들을 아우르는 우상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교육 이름 하에 민주 시민교육이나 다문화, 상호문화, 상호이해, 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 같다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국 대학
교양교육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이제 해보니까 한 175개의 과목들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카운팅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시민교육, 어쨌든 글로벌, 세계 시민, 이걸로, 이름을 내걸고 하는 강의들이 한, 뭐, 30몇 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주류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뭐, 심지어 비즈니스, 이렇게까지 걸어놓은, 교양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이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주라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한 30몇 개 정도가 이제 카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ES 교육을 하는 부분이 한 6개 정도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김재환 교수께서 주신 테이블로 정리를 한 것인데 이게 정확하게 카운팅 된 거는 아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요거는 별도의 어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안에 실러버스의 내용까지도 한번 쭉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주제들을 다양한 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대학을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세계 시민교육의 이름으로 한 3개 내지는 4개의 과목까지 개설한 대학을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다문화 이름으로 한 3개 내지 4개의 또 교양 과목을 개설한, 대학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 딱 한 개 정도로, 하고 있는 과목, 뭡니까,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러버스를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서로 관련이 되어 가지고 교육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상적으로 보기에 다양한 과목으로 개설한 대학, 그 다음에 실용적인 아주 문제 해결형으로 접근한 대학, 그 다음에 인문 형태로, 뭐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 형태로 뭐 뭐 평화공동과 세계시민교육, 세계 이렇게 이제 강의 하나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교육제도에서 교양교육의 위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초중고에서 받은 사회 교육들을 한번 대학에 들어왔을 때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는 단계하고, 그 다음에 전공교육을 일단 들어가면은 이제 직업교육 내지는 이제 진로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물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학과의 이름으로, 교과목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양교육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 시작점을, 고민의 시작점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 이제 대학에서 차지하는 교양교육이고, 또 요거는 단순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 혹은 뭐, 다문화 교육 친구들,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요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제 이 타 전공과의 관련성, 예를 들면, 뭐, 포함은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 같은 경우는 세계 이해 교육에서 다른 문화의 대화를 위한 기술적인 요구되는 것이 의학이기 때문에, 교양 영어도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다 배치가 될 수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양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어떤 세계관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최선으로 제공돼야 될 것인가는 이제 이거는 학교마다 혹은 교양교육 학회 차원에서 혹은 아주 전문적인 세계 시민교육 뭐 학회 같은 거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몇 학점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교수진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교과 내에서 혹은 교과 바깥에서 외국인 학생들이나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실습을 어떤 식으로 비교과 과정으로 혹은 교과 과정 혹은 봉사 내지는 해외 활동 이런 걸로, 혹은 더 바람직하다면은
진로 교육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이제 한번 교양교육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커리큘럼 내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들하고 병렬해서 또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 내에서 혹은 뭐 다른 시민 교육 내에서 주제로 이렇게 쭉 안에 커리큘럼상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병렬해서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세계 시민이라는 교과목 안에서 혹은 다문화교육 안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세계 시민교육, 세계 이해교육 내에서는 커리큘럼 안에서 재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의 이해, 세계 시민의 이해, 혹은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이 바뀌어온 이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커리큘럼 안에서 소화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혹은 비교과로 배치하는 방식이 있겠고,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연구 집단을 일단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대학들이 교양교과 과정에서 만일에 이제 하겠다면은 교양교과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별도로 협업을 해서 연구를 조금 하거나 한번 워크숍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뭐 지금 제가 이제 발표 잠깐만요. 네, 공유를 유지하고요. 일단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